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래서 하이안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였는데 저희 팀원들한테 말 안 했다가 펜션X에서 한번 발표를 하고 싶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는 이제 마지막에 하겠고, 일단 프로젝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제 영화를 이제 어떻게 보실까 이런 이제 질문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는 이제 화면 해설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혹시 드라마 이렇게 봐? 무슨 일이야? 어떤 질문? 뭐야? 박수 치는 건가? 그렇지 않다. 혜정이 맛있던 초코우유를 동네 문제집 위에 붓는다. 에? 초코우유를 뭐? 이게 싸가지 없는. 누군가 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해설이 나레이션이 이제 더 뒤쳐져서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음성 같은 경우에는 다 들리시니까 파악이 됐는데, 음성이 없이 그냥 영상으로만 이루어지는 어떤 문맥이나 그런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나레이션에 추가로 이제 더 입혀지는 그런 걸 이제 화면 해설이라고 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은 영화를 배우들의 대사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화 관람은 높은 장벽인데요.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화면 해설 영화가 제작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영화관에 걸리는 횟수가 턱없이 적다고 합니다. 지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영화 헤어질 결심. 완전 붕괴됐어요. 고백하는 상대의 손을 잡아준 여자 주인공이 붕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봅니다. 영화의 상징처럼 부각된 명장면이지만 귀로 들리는 정보는 없습니다. 소외감을 느끼죠. 다들 다 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보지를 못하니까 끼지를 못하잖아요. 한국 영화 명작으로 꼽히는 8월의 크리스마스의 경우도 주인공의 죽음을 화면 전환으로만 처리해 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건지 모르고 이제 극장을 나오신 거예요. 영화에서 대사가 없는 공백은 시각 장애인에겐 일종의 암흑입니다. 명화입니다. 헤어질 결심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완전 붕괴됐어요. 설애가 혜준의 손등을 어루만진다. 설애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내 붕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본다. 어떻게 해야 화면으로 전해지는 배우들은 늘 고민합니다. 막 화살과 날아다니는데 이게 조선 수군이 쏜 건지 왜군이 쏜 건지 누가 이기고 있는지. 근데 저도 멈춰서 보면서 이걸 써줘야 하는 편이에요. 오버해서 없이 음악까지 입혀내면 인물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해설로 그 등장인물의 이름을 다 알려주니까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이런 게 이제 화면 해설이어서 한마디로 시각자분들이 이제 영상물을 접하실 때 이제 화면 해설을 통해서 좀 이해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화면 해설 그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하시는 분들을 이제 화면 해설 작가분들이라고 이제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왼쪽 보시면은 뭐 단순히 정보가 재미있는 게 아니고 이제 혼자서도 이제 시각자분들이 자립해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다리를 놓아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화면 해설 방송이 국내에 이제 의무적으로 법령으로 된 게 5에서 10% 수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마저도 이제 심야 시간대에 좀 이제 반복 이제 재방송 위주로 이렇게 화면 해설이 제공되다 보니까 이제 시각자분들이 실제로 접하시는 화면 해설 영상은 굉장히 적고, 이제 국내 OTT 같은 경우도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굉장히 이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해설 방송 시장은 이제 올해 이제 계속 품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 중에 10%만 여유가 있고 또 재방송도 포함되고 계속 화면 해설이 한번 제작된 거를 계속 재방송을 해서 그 비율을 이제 채우기 때문에 퀄리티가 계속 낮아지고, 또 외주 업체에 이제 맡길 때 입찰 방식도 이제 가장 낮은 단가의 거를 무조건 이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단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분당 이제 14,500원이었다가 17년도 기준으로 이제 분당 1,477원으로 계속 이제 단가 낮아지고 품질이 계속 하락하는, 그래서 이런 필들이 이제 시각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 포인트는 이제 화면 해설 작가분들을 제가 실제로 이제 인터뷰한 적도 있고 좀 말씀을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스크립트 작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풋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화가 이제 어떤 맥락인지 또 장소가 어딘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전문성을 갖추기 쉽지가 않고, 또 이제 새로 화면 해설 작가 이제 교육을 받더라도 이제 경력이 쌓이기 전까지
퀄리티가 굉장히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저 가격 낙찰대로 인해서 시장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이런 페인 포인트가 있고, 시작자인 분들 입장에서는 품질이 계속 낮아지고 또 이제 낮은 의무 화면 해설 제공률, 그리고 이마저도 심야 시간대 재방송 위주다 보니까, 그래서 공급이 적다 보니까 시작자인 분들은 화면 해설 방송을 이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입장인데 그마저도 주어지지가 않는다면은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업체 측에서도 이제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걸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낮은 단가 외주 용역을 이제 선호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좀 세 가지 주체에서 계속 악순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페인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AI를 활용해서 조금 이제 솔루션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존의 화면 해설 제작 공정은 이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고 화면 해설 작가분들이 스크립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우분들이 이제 음성으로 녹음을 하고 마지막에 그 원본 영상이랑 나레이션을 이제 믹싱하는 그러한 단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번 원고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거를 이제 비디오 라마를 통해서 똑같은 동일한 퀄리티를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자동화를 반자동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장 핵심 아이디어고요. 그다음에 3번, 4번 같은 경우에도 음성은 이제 TTS나 이런 어떤 자동화된 어떤 솔루션이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좀 낮은 단가에 빠른 속도로 이제 원하는 모든 영상에 대해서 화면 해설을 좀 자동으로 혹은 이제 반자동으로 좀 저퀄리티지만 좀 굉장히 낮은 단가에 획기적으로 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B2C는 사실 이제 수익 모델이 크진 않은데요. 그래서 시작된 분들이나 이제 정한인 분들이 직접 이제 영상을 이제 업로드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스크립트가 뽑아져 나오는.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런 화면 해설이 제작된 콘텐츠만을 좀 게시하는 OTT 플랫폼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확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B2B랑 B2G 이쪽이 아마 핵심일 것 같은데, 유튜버 자동 자막, 자동 생성과 같이 좀 이런 걸 화면 해설을 자동 생성하는 솔루션을 좀 이렇게 판매하는 B2B, B2G 비즈니스 모델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접근성 관련 법령을 좀 근거로 한 이제 한마디로 규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관련 이제 규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굉장히 좀 속도가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에는 이런 화면 해설을 무조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다 화면 해설이 제공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그쪽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이기 때문에 화면 해설이 다 이제 그 넷플릭스 들어가 보시면은 그 옵션이 다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만 이제 5%, 10%로 있다 보니까 좀 굉장히 낮은 추세인데, 최근 들어서 규제가 이제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2, 3년 내에는 완전히 떠오를 시장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기준에서 핵심적으로는 이제 비디오를 언더스탠딩하는 비주얼 오디오 랭귀지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결국에 텍스트를 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LLM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할 것 같고, 또 이제 영상 처리 이쪽 도메인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들도 많이 좀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비디오 라마랑 이제 캡처링 모델 같은 것도 좀 효율적일 것 같아서 라마나 인서트 블립 같은 거, 그리고 이미지 바인드 같은 멀티모델 모델도 좀 자유롭게 좀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짧게 이제 생각을 해봤던 건데, 입력된 영상의 음성을 좀 분석을 해서 사람 음성이 없는 부분만 좀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로 일정 주기마다 영상을 샘플링해서 이제 비디오 라마를 돌려서 디스크립션을 생성을 하고, 이거를 이제 머지를 시켜서 어더지 스크립터를 이제 LLM을 활용해서 뭐 최종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투나 문장 형식 이런 걸 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더지 스크립트를 뭐 더 나아간다면 TTS로 변환해서 이동 영상에 머지를 시켜서 최종 화면에서 영상을 출력하는 것까지 좀 자동화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계획은 먼저 기획이랑 서베이 쪽인데요. 그래서 먼저 화면 해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화면 해설물들이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고 좀 작가분들도 만나보면서 좀 작업 프로세스 좀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논문 리뷰나 비디오 라마에 좀 관련된 이런 멀티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베이된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MVP 때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지 최종적으로 좀 확정할 것 같습니다. 부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스 형태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족보를 하고 있어서 이쪽 플랫폼 개발이랑 이제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비디오 라마를 이제 특정 영화, 드라마 이런 데이터 셋으로 좀 파이팅해서 최적화를 하고, 또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처리하는 알고리즘, 이쪽에는 이제 LLM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좀 사용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TTS 이제 음성 믹싱, 요거는 이제 좀 나중 스텝인데, 요거는 외주 형태로 바뀌거나 외부 라이브러리 이런 걸 좀 활용하는 형태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팀에서는 이제 비디오 라마 관련된 거랑 이제 LLM 관련 이런 쪽으로 좀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소개는 이 정도고요. 네, 마지막에 저희 회사랑 저를 소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과학번 재학 중이고, 올해 이제 시각장애인 관련 소셜벤처 시공간을 창업해서 대표로 있고요.
6명의 팀원이 같이 있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좀 비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좀 AI 시장이 갑자기 좀 많이 이제 떠오르고 특히나 챗GPT 이런 이제 기술의 수혜를 시각장애인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이제 크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이제 느껴서 좀 여러 가지 AI 프로덕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8월에도 이제 정식 앱이 하나 런칭이 됐고 MVP도 런칭이 되고 있어서 기사가 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두 개의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하고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좀 어려움을 겪다 보시니까 챗봇 형태로 이제 뭐 답변지와 가성비 좋은 거 하면은 통해서 상품을 추천해주고 셋 중에 뭘 추천해 하면은 얘네들이 좀 자동으로 분석해서 분석 리포트를 내놓는 이런 챗봇을 하나 개발했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아마 MVP 런칭이 될 것 같은데 멀티모달 최신 모델을 좀 쓰고 OCR까지 좀 접목을 시켜서 좀 이렇게 어떤 사진인지 모르실 때 이렇게 좀 AI 챗봇하고 대화하면서 사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챗봇을 또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아마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랑 이제 저희 팀에 오시면은 좀 이게 저희 회사 일하고도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좀 지원을 자금을 좀 땡겨서 좀 넉넉한 자금하에 프로젝트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가 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개발자분, 디자이너분들이 있어서 그런 개발 인력도 좀 이렇게 충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저희 MVP가 나오면은 이제 저희가 보유한 시각장애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바로 사용자한테 좀 배포를 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는 확실히 보장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까지 런칭을 해서 바로 유저한테 효용을 주는 경험을 이제 얻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누구나 다 환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